자, 오늘 예고했던 대로 퇴적암이 또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퇴적 구조를 만든다고 그랬죠. 이 퇴적 구조가 주는 여러 가지 의미와 그 다음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이게. 자, 그럼 퇴적 구조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고 갈게요. 첫 번째, 바로 퇴적 구조가 주는 첫 번째 의미,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에 퇴적 당시의 환경을 알 수가 있어요. 퇴적 당시의 환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 여기가 물이었는지 사막이었는지 아니면 얕은 수심이었는지 깊은 수심이었는지 또는 에너지가 어떤 흐름으로 왔는지 선생님 바로 뭐라고 해서 물이었는지 사막이었는지 물론 물과 사막이 같은 이렇게 저기 할 수도 있겠지만 이따 뭐 다 설명할게요. 또는 깊은 수심이었는지 또는 얕은 수심이었는지 여러분들 보통 퇴적암들은 어디에서 많이 생겨요? 육지보다는 물속에서 많이 생기죠. 근데 사막 같은 특이한 경우가 좀 있긴 하지만 거의 대다수는 물속에서 많이 생겨요. 깊은 수심이냐 얕은 수심이냐 또는 건조한 환경이었냐 그렇지 않았냐 또는 에너지가 어떻게 이동되어서 흘러왔느냐 이런 등등의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이 퇴적 구조를 보면 그래서 퇴적 당시의 환경을 우리가 잘 유추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지층이 뒤집어졌냐 그대로냐 이렇게 또 알 수가 있는 여부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지층이 뒤집어져요,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뒤집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지층은 그대로 쌓이겠지. 중력 방향에 수직하게 평행하게 쌓이겠죠. 그래서 퇴적암은 대다수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쌓이게 되죠.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여서 지층에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쌓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퇴적암에서 생기는 이런 줄무늬를 뭐라고 배웠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죠? 이거를 층리라고 배웠죠, 그치? 퇴적암의 가장 특징적인 바로 무늬가 바로 이렇게 퇴적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그걸 층리라고 불러줍니다. 그런데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쌓였다면 당연히 얘가 1번 지층, 2번 지층, 3번 지층이면 누가 제일 오래된 거야? 당연히 1번이 오래됐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지층이 가장 오래된 것은 1번 지층이다 라고 얘기하면 돼. 근데 자연 상태에서 나오는 지층 속에서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겠어요? 아니죠. 근데 여기에 이런 생물이 발견되고 여기 이런 이런 생물들이 발견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뭐다? 얘가 당연히 그러면 이 네모보다는 오래됐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믿고 해석을 하는 거야. 가장 밑에 있는 지층이 오래됐을 거다 생각하고 그냥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땅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거 엄청나게 뭐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힘을 받아서 이 지층이 휘어지거나 막 뒤집어지거나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1단원을 배웠잖아. 판운동이 일어나면서 부딪히거나 또는 지들끼리 서로 힘을 어떤 횡압력을 주거나 또는 장력을 주거나 하면서 힘이 미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층이 뒤집어질 수 있죠. 뒤집어져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뒤집어져서 오히려 이렇게 3, 2, 1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야 지금. 자, 우리 이거를 지층이 역전됐다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두 가지 가장 크게는 이 두 가지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 퇴적된 상태에서의 여러 가지 구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자,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결론부터 얘기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것 중에 네 가지 사층리, 점이층리, 연은, 건열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하나 아주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좀 더 크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 퇴적 구조에서요. 여러분들 퇴적 구조에서 첫 번째 좀 쉬운 거부터 좀 갈게요. 쉬운 거부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쉬운 거부터 가기로 했으니까 첫 번째가 선생님 보는 걸로 할게요. 연은 한번 가볼게요. 연은 여러분들 바닷가 한번 가봤어?
바닷가 가보면 바닷가하고 굉장히 가까운 땅, 요렇게 가까운 땅, 요렇게 요런 데 있죠, 요런 데 바다고 요런 데를 가만 보면 이렇게 또 바닥이 마치 주름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흔적 본 적 있을 거야. 물결 자국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거든. 바닥이 이렇게 물결 자국처럼 보이는 경우 여러분들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우린 얘를 물결 자국을 한자로 바꾼 게 연흔이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 연은 잘 봐봐. 이렇게 지금 이 삐침 보이지? 삐침 보이니? 삐침 보이니? 이거를 확대해 보면 어떤 모양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지? 그럼 여기에 다른 물질들이 또 쌓여. 이렇게 쌓여. 그럼 이게 하나의 태조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 너희들이 보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이 보이는 모습 보면 이 삐침이 여기 위에 뿅뿅뿅 나온 거 보입니까? 그러면 이 밑에 있는 1번 지층과 2번 지층은 누가 더 오래된 거야? 당연히 1번이 더 오래된 거야. 2번이 나중 거고.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어떤 지점에 갔더니 지층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야. 지층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야. 이렇게 나타나.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럼 너희들이 볼 때 이건 바로 뭐겠어요? 얘가 1번이고 얘 2번이야. 그럼 누가 더 먼저야? 1번이 얘가 더 먼저인 거야. 지층이 뭐 한 거지 지금? 지층이 역전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연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뭐야? 얘가 어떤 환경이었다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태적 구조로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어? 환경과 역전 여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환경은 어떤 환경이죠? 물은 있는데 굉장히 얕은 수심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역전 여부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다? 연흔이라는 거야. 연흔. 여러분들 앞에 컴퓨터 있죠? 연흔이라고 한번 딱 치면 구글 이미지로 딱 치면 여러분들 이게 연흔이구나. 바닷가에 가서 엄마 아빠랑 많이 봤던 그게 연흔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어? 두 번째로 질문을 잠깐 주고 두 번째로 여러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 바로 뭐냐? 건열이라는 게 있어. 건열이라는 게 있어. 자, 건열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머드크랙이라고 해요. 머드크랙. 느낌 오죠? 건열은 머드크랙. 머드가 뭐지? 진흙이지. 크랙은 뭐냐? 갈라지는 거지. 여러분들 바로 굉장히 뜨거운 한여름이든 비가 잘 안 오는 그런 곳에 논을 한번 가보세요. 그 논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막 쩍쩍쩍쩍 마치 초콜릿 이렇게 옛날에 맛있던 초콜릿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가나 초콜릿인가 하여튼 크런키인가 하여튼 그런 것처럼 쫙쫙 갈라지는 모양 본 적 있을 거야. 되게 어땠다는 거야? 굉장히 건조한 환경이었다는 얘기죠. 그죠? 굉장히 건조한 환경이었다는 거고, 굉장히 건조한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죠? 건열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렇게 건조한 환경이었는데, 이걸 옆으로 한번 살펴보면, 얘를 옆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일 거야, 그지? 이렇게 3D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그림 잘 그리지? 3D로 그리면. 그럼 이거를 이제 정확히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삐침이. 자, 이렇게 나타난 것이 계속 퇴적되어서 위에 어떤 물질이 또 이렇게 쌓였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이게 1번 지층, 2번 지층이다. 그럼 누가 더 먼저인 거야? 당연히 1번 지층이 먼저인 거지.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떤 힘이 와서 지층이 확 뒤집어졌다고 한번 가상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될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지? 외울 필요가 없죠, 지금 현재. 그래요. 그러면 이 위에가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밑에가 이렇게 평평한, 자, 이런 모양이 될 거야. 그러면 건열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환경이었다? 아까 얘기했지만 건조한 환경이었죠, 그죠? 또 뭐도 할 수 있어? 지층이 뭐 한 것도 알 수 있다? 역전한 여부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너무 쉽죠? 여기까지는. 좋아. 그럼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점이층리라는 거야. 점이층리. 세 번째는 점이층리. 이름이 뭐 이래요, 선생님? 그죠? 점이층리. 자, 이 점이층리는 되게 깊은 수심을 나타내는 환경입니다. 자, 왜 그런지는 선생님이 쭉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육지고 일로 갈수록 이제 깊은 바다 쪽으로 가는 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좀 선생님 이렇게 바다 표시를 좀 한번 해주죠. 이렇게 바닷물이 쫙 바다 가고 싶다. 그지? 자, 이렇게 됐다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쌓였던 퇴적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그치? 평탄한 곳에서. 근데 이 퇴적물들이 어떤 일에 의해서 여기로 막 이렇게 흘러 내려간다 이거야. 흘러 내려간다. 팍 흘러 내려가.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쌓이게 될 거야.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얘들아, 이렇게 바다 밑으로 탁하게 흘러내려가는 흐름을 우리는 저탁류라고 불러줘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큰 돌, 작은 돌들이 막 뒤섞여서 팍 탁한 흐름이 되어서 내려가겠지, 그지? 그럼 이 내려가서 쌓이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한번 붕 떠서 가라앉았기 때문에 무거운 돌들은 밑에 가라앉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작은 돌들이 그 위를 이렇게 채우게 될 거야, 그지? 이렇게 되겠지, 그지? 위로 갈수록 어때요? 점점 작아지는 층리가 나타나겠지, 그지? 작아지는 모양이 나타나겠지? 이 위로 갈수록 점점 작아진다. 여기는 큰 입자, 여기는 작은 입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점점 작아지는 층리.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점이층리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지층이 발견됐는데 위에가 돌이 크고 밑으로 갈수록 돌이 작더라. 그럼 여기는 뭐 한 거야? 지층이 역전됐다는 얘기지? 따라서 점이층리를 발견하게 되면 어떤 수심이었다? 깊은 수심이었다. 그리고 지층이 또 뭐 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지층이 역전됐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 번째 점이층리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네 번째. 자,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사층리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층리란 말은 들어봤죠? 사층이 뭐예요, 선생님? 이 사자가 경사졌다라는 거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층리는 이렇게 선생님하고 지층하고 평행하게 중력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된 게 층리였었잖아, 그치? 근데 이 사층리는 희한하게 이런 식으로 경사되어 있어요. 이렇게 경사져 있어. 선생님 왜요? 왜 이렇게 쌓여요? 희한하지? 자, 그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할 테니 잘 들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층리가. 자, 한번 잘 생각해봐요. 자, 여러분들 사막 가봤어요? 나도 안 가봤어. 강가에 가봤지? 바다도 가봤지, 그지? 가보면 거기에 이런 모래 언덕이 이렇게 보일 거야. 이렇게 모래 언덕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모래 언덕이 실제 이렇게 생긴 것 같지? 아니야, 얘들아. 여러분들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미지로 모래 언덕을 사구라고 하거든? 실제 얘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이렇게 생기지 않고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다. 선생님 뭐 이렇게 생겼어요? 3D로 그리면 얘들아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여기는 언덕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약간 파여서 왜 이렇게 될까? 바람이 이쪽에서 와서 그래. 바람이 이쪽에서 와서 그래. 바람이 이쪽에서 싹 부르니까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마찰 때문에 이렇게 깎이죠, 그죠? 그리고 뒤로 이렇게 가면서 여기를 한번 이렇게 맴돌다 가거든? 그러니까 뒤가 이렇게 만곡되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만곡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머무르니까 어때요? 여기서 또 이렇게 퇴적물들을 자꾸 이제 내려주겠죠. 그러면서 뒤에 계속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모양이 계속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계속 확장되면서 자라게 되겠지, 그죠? 다시 얘기하면 여기 3D로 그림을 밑에 선생님이 그린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모래 언덕이 커지는 거야. 다시 이런 식으로 커지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바닷가에 모래 언덕이 이렇게 확장되고 또는 사막에서 모래 언덕이 이렇게 확장되는 거야. 이 모래 언덕이 만들어지는 건 방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했지만 여기에서 에너지가 일로 진행하면서 얘를 깎아내고 여기서 퇴적을 시켰기 때문인 거잖아요.
아하, 그럼 사측리로 알 수 있는 사실이 바로 뭔 거야? 그렇죠. 에너지의 이동 경로, 이동 방향을 알 수가 있죠. 어떤 환경이라는 거야? 여긴 물속 환경일 수도 있고 바람이 불었던 환경, 즉 사막의 환경일 수도 있겠어, 그치? 사막이란 말은 좀 그러니까 물과 바람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동했던 그런 환경을 딱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이 모양을 그려볼게. 이 밑에다. 이게 좀 어려워, 사측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해됐지? 한번 볼게. 자, 모래 언덕 이렇게 만들어졌어. 자,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부는 거야? 여기서 부는 거야, 그치? 그러니? 그리고 퇴적물들이 여기서 떨어진 거 맞니? 그치? 그럼 잘한다 또? 어떻게 잘하? 계속 이렇게 잘하겠지, 그치? 이렇게 잘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 모래 언덕이 만들어졌고 이 위에 다른 또 퇴적물들이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층이 만들어질 거야. 퇴적암이 만들어질 거야. 그럼 너희들이 이제 야외에 나가서 사층리를 발견했는데 이 사층리가 이렇게 발견됐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발견됐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이 앞에 이렇게 언덕이 있었을 거고 여기는 쏙 들어가지, 그지? 이 위로 이렇게 자랐겠지, 그지? 그럼 이 지층을 보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석하면 돼? 아하, 바람은 이쪽으로 또는 물은 이쪽으로 왔을 거다, 그지? 이쪽 방향에서 왔을 거다. 그리고 퇴적물들은 이렇게 떨어졌을 거다, 아래쪽으로. 아하, 그러면 에너지의 이동 방향은 왼쪽일 것이고 그 다음 여기 지층은 1번과 2번 지층 중에 누가 더 아래야? 1번이 더 아래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선생님 문제 한번 더 내볼게. 이렇게 하면 감이 온 것 같지?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층이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들 이거 2000년대 초반인가에 이거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보세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 여기가 1번, 2번, 3번. 자, 어떤 지층이 제일 오래된 지층이냐 이렇게 나왔어. 애들이 덜덜덜 떨었지.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층리 여기 보이시죠? 3번에 이 사층리에 뭐만 그리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뭐만 그리면 돼? 모래 언덕만 그리면 돼. 여기다 이렇게 그려야 가장 합당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려야지? 왜? 이렇게 그려야 됩니까? 보세요. 바람이 이쪽으로 왔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쏙 들어간 부분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 뒤를 따라서 퇴적물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자란 걸 거 아니야, 그지? 그렇습니까? 따라서 에너지의 이동 방향은 여기일 것이고 이 이동 방향하고 여기에서 퇴적물들을 떨어지는 방향, 이쪽이 아랫방향이라는 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그죠? 따라서 가장 오래된 층은 1번, 그 다음 2번, 3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올드한 것이고 여기가 가장 영한 곳이죠. 그죠? 아, 이해됩니까? 하나 더 해볼게. 여러분들. 재밌잖아. 이제 한번 더 해볼게. 자, 지층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거, 이번에. 이렇게 돼 있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아, 이거 어떻게 그리면 될까? 어떻게 그리면 여러분들 이 지층 해석할 수 있어요? 4층이가 좀 어렵죠, 지금? 여기다 그려? 여기다 그려? 이거 아닌 것 같고. 여기다 그려?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치? 자, 어디다 그려야 될까? 이거 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모래 언덕을 그려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 이 뒤에가 만곡이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지금 에너지가 어디로 온 거야? 에너지가 일로 온 거야, 그죠? 일로 오면서 여기다 지금 퇴적물을 이렇게 깔아놨고 그게 자라서 계속 이쪽으로 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에너지의 흐름 방향은 여기입니다. 하지만 퇴적물이 퇴적된 방향은 여기야. 그렇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게 1번 지층, 2번 지층이라고 하자. 이게 1번 지층, 2번 지층. 누가 더 오래된 거야? 어디가 더 아래쪽이야? 이쪽이 더 아래쪽이야. 이게 더 올드한 거죠? 이게 더 영거한 거죠. 그죠? 어때요? 사층리. 여러분들 이 사층리 문제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바로 뭐죠? 이 처음에 사구의 형성의 모양을 먼저 잡고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훨씬 더 편하게 기억할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오늘 한 내용을 천천히 한번 내려볼게. 연은 쭉, 그죠? 역전 여부, 얕은 수심, 건열, 건조한 환경, 그 다음 지층의 역전 여부 알 수 있었고, 점이층이 저탕류에서 흘러가는 퇴적물들에서 가장 무거운 큰 돌들이,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작은 돌들이 생기니까 여기는 깊은 수심이자 지층의 역전 여부를 알 수 있었다. 사층리는 뭐였죠?
경사진 층이었죠. 바람이나 물에 의해서 에너지 흐름이 있었을 때 퇴적되는 그런 모양이었죠. 먼저 모양을 잡아놓고 뒤로 계속 자라는 그런 사구의 모양을 상상하시고 방향을 잘 여러분들이 잘 정화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어디가 아래고 어디가 위인지 이 그림, 선생님이 그린 그림 있죠? 이걸 지금 선생님이 천천히 지금 돌려봤으니 방금 이것들을 잘 캡처하시거나 또는 스케치 하셔서 활용을 잘 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방금 했던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 바로 이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자, 이 프레젠테이션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방금 사층리 보셨죠? 사막이나 수심이 얕은 곳, 즉 바람이 불거나 물이 흘러가는 곳,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죠, 지금. 보이시죠? 그림. 자, 그 다음 점이층리 어때요? 저탕류라, 선생님이 얘기했죠. 저탕류가 흘러가면서 입자가 큰 것들이 먼저 이렇게 쌓이게 되죠. 그죠? 위로 갈수록 작은 것들이 쌓이게 되죠. 그리고 딱 끊겼다가 어느 시간이 지났다 또 한 번 저탕류가 흘렀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지층의 역전 여부를 알 수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여는 물결 자국, 그죠? 이 물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떻게 여기 이렇게 왔다리 갔다 하면서 이거 볼록볼록 이렇게 올라오는 얕은 수심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건열 이렇게 어떻게 됐다? 건조한 환경에서 나타나는 모두 다 역전 여부까지 알 수 있다. 자, 어떻습니까? 퇴적암으로 되는 과정. 그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과거의 흔적들로 인해서 우리는 과거의 환경과 지층의 역전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퇴적 구조 이상으로 그 환경에 대한 퇴적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